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아르고 심리를 운영하는 심리학자 벨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MBTI 기초에 이어서 이 개별 지표들의 장단점,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아이들을 더 심도 깊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4개의 지표 중 첫 번째 지표 기억하시나요? 외향형, 내향형이었죠. 외향형, 내향형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에너지를 얻는 방향에 따라 나뉜다고 얘기했습니다. 외향형은 외부 활동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내향형은 내가 혼자 즐기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외향형의 장점은 뭘까요? 이 외향형은요,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개방적이고 눈치가 빨라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 많은 사회적인 씬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점점 경험이라는 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다소 산만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과 행동이 조금 과장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바운더리에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 좀 오지랖이 넓달까요? 자, 그럼 내향형의 장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대하죠. 이해심도 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주기도 합니다. 단점은 낯을 많이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도 잘 안 하고 뚱하게 있거나, 혹은 굉장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좀 회피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그냥 도망을 치는 그런 유형인 거죠. 그러면 외향형인 아이와 내향형인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외향형인 아이는 수업 시간에 정열적으로 손을 들면서 선생님 저요! 저 그거 알아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를 할 겁니다. 단점은 뭐냐? 이 친구들의 질문이 너무나 엉뚱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친구들이 막 웃었어. 그럼 그때부터 질문이 아주 난리가 나죠. 왜냐?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심 혹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거일 경우 더 많이 방해가 됩니다. 내향형인 아이들은 반대로 낯을 너무 많이 가려요. 그리고 자기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수준으로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얘가 불편하고, 아, 내가 이게 싫어. 그러면 울거나 혹은 말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내향형인 친구들은 대부분 조용히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아이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불편함 혹은 좀 그런 부분들을 알아채기가 좀 어려워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학부모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생님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외향형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수업에 플러스가 되는 질문들이나 참여를 했을 때는 충분한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행동이 강화되잖아요. 더 많이 하게 되죠. 내향형인 아이들은 질문을 던지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대답을 하기까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들어요. 두 번째 세부 유형은 감각형과 직관형입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의 차이 기억하시나요? 이 친구들은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묘사를 선호하고 전체적인 그림이나 맥락을 잘 파악한다고 했죠. 오감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선호하고 좀 디테일한 편입니다.
감각형의 장점은 실용적이고 정확하고 세부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점은 뭘까요? 너무 꼼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까다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좀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관형의 장점은 뭘까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재미있고 재간둥이라는 점이죠. 게다가 가끔 깜짝 놀라게 하는 통찰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가끔 엉뚱하고 별난 행동을 하기도 해요. 이게 단점입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이 이렇게 다르다면 당연히 학습의 방법도 달라야 되겠죠. 감각형은 낯선 환경의 호기심보다는 불편함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지 미리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익숙한 느낌을 좀 유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직접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이나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한 번 익숙함을 느끼고 학습의 과정이나 절차, 순서가 명확하게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잘 따라와요. 직관형은 속도가 빠릅니다.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학습 환경에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좀 잘 못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다소 엉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계속 다른 방법을 사용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물의 포장만 계속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문자, 대문자의 매칭을 가르친다고 하면 처음에는 2개 카드를 주고 이 카드를 서로 매치할 수 있는 게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대문자만 보여주고 소문자, 해당하는 소문자를 찾아올 수 있도록 뛰어가서 그 카드를 집어오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걸 가르치지만 그 방법을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각형과 직관형이 저 이거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감각형은 뭔가를 배울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도 알고 있다 라고 스스로 지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꼼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거의 한 90%? 거의 100%에 가깝게 알아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직관형은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자기가 이거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 이해한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막상 닦아보면 생각보다 이해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친구들에게는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친구에게는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아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에게는 난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른다 라는 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사고형의 장점은 명백하고 객관적이고 명료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단점은 다소 논쟁적이고 완고합니다. 감정형의 장점은 감사함과 이해심이 많다는 거, 그리고 기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좀 애매하고 모호한 성격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에 좀 과민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뽑힙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을 I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둘이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죠. 사고형은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틀렸어 라고 계속해서 말하죠. 상대가 울고 상처받는 것보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에 더 집중할 거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의 말에 친구가 상처를 받았어 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상대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돕거나 혹은 비슷한 상황을 인형극으로 보여주는 등 상대의 상황에 조금 더 공감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감정형인 아이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친구의 말이나 태도, 말투에서 이미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이 딱 닫혀요. 그래서 논리적인 설득이 어렵습니다.
상상만 해도 좀 진땀이 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감정형으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말의 상처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좀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그리고 공감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평온이 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부분을 좀 해결을 한 이후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죠. 자, 마지막 판단형과 인식형입니다. 판단형의 장점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죠. 단점은 강압적이고 사고가 좀 경직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기 혹은 타인의 실수에 좀 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계획적인 사람일수록 그 계획이 방해받았을 때 유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오늘 찰흙놀이를 하겠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갔는데 찰흙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놀이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색종이 놀이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나는 찰흙놀이 할 거를 마음에 이게 딱 두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뀐 거야. 난데없이. 그러면 적응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미 기분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언제나 실수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변경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나름의 즐거움이 있다는 걸 포인트로 딱딱 찝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종이접기를 하게 되었다면 뚱하게 종이접기 막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때 종이접기 결과물을 딱 보면서 너무 잘했다 라고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촬영놀이 기대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가 많이 마음이 상했었는데 색종이 놀이도 되게 재밌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계획을 좋아하는 사람이 계획이 깨졌을 때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건 자기가 계획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이제 주입시켜 주는 거죠. 아,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렇게요. 인식형의 장점은 반대로 느긋하고 사고가 유연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뭘까요? 어느 정도 상상이 되죠. 일을 질질 끌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산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건 규칙이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규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 그 이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거나 혹은 선생님의 감정,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 규칙이 굉장히 중요해 라는 거를 이해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판단형과 인식형을 교사와 학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사가 판단형이고 아이가 인식형이라면 어떨까요? 교사는 계획,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사물함, 서랍, 가방 정리하는 걸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인식형인 아이는 호기심도 너무 많고 엉뚱한 질문도 계속 합니다. 시간 개념이 부족해서 지각도 자주 해. 그리고 정해진 활동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게 끝났는데도 자기는 계속 하겠다고 우기고 때를 써요. 그리고 규칙을 살짝 비켜나려고 여러 가지 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아이를 게으르다 혹은 미성숙하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화를 낼 수도 있죠. 이때는 나의 기준에서 아이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랑 이 아이는 기질적으로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상황에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누군가를 지도를 한다는 거 보통의 이해심으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귀한 일이죠. 100명의 아이를 위해선 100개의 학습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똑같은 교육 과정을 거치더라도 아이들은 다 다르죠.
그리고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이랑 싸우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갈등 해결 능력을, 문제 해결 능력을,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고 정해진 규칙에 적응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규칙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이 공동체에 적응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고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훌륭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MBTI 세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